예,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신준범이라고 합니다. 예, 엔소스가 올 4월에 이제 구글 넥스트에서 처음 어나운스가 되고, 넥스트 그 다음 주에 이제 엔소스 교육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핀이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갔었고, 에이펙에서도 많은 파트너가 참석하지 못해서 저희가 거의 이제 아시아에서는 좀 유일하게 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보고는 왔죠. 근데 이제 한 지난주 정도에만 엔토스가 이제 GA가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구글 콘솔에 들어가서 또 바로 이제 사용하시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 이제 세일즈에서 세일즈 연락을 하신다던가 이제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들에게 딜리버리가 조금씩 POC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엔토스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엔토스가 이제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엔토스라는 제품이 뭐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같은 제품이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제품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모인 이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토스가 이제 어떤 거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컴포넌트 중에서 좀 중요한 컴포넌트 몇 개를 조금 더 딥다이브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엔토스 소개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토스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선도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기술을 사용해 만든 구글의 관리형 소프트웨어 스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면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를 오픈 소스화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글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이제 봤었을 때 이제 구글이 주도하는 어떤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뿐만 아니고 다른 구글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엔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죠. 오퍼레이션 전환 및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분하지 않고 빌드하고 디플로이를 하겠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토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코드를 하나만 개발하시면 다양한 환경에다가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구글에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향후에는 이제 AWS가 쿠버네티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고, 온프렘에다가도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이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속도 개선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동일한 폴리시 및 시큐리티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토스라는 것은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동일한 폴리시라던가 어떤 시큐리티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간의 디커플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이식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클라우드 엔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온프레미스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떤 이제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한때는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구글에서는 GK 온프렘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지금은 GK, 향후에는 이제 다른 클라우드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프렘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는 이제 AWS도 이제 엔토스에서는 다른 온프렘이 되시는 거고, 애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프렘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반 인프라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전체적으로 이제 스택 드라이버라는 구글의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니터링과 어떤 로깅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이스티오 기반으로 사용한 서비스 메시를 써서 어떤 서비스 간의 통신이라던가 인증, 보안 등을 맞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GK 온프렘,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 또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합쳐서 이제 엔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엔토스라는 것은 이제 GK 기반에서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엔토스 이제 컴포넌트, 엔토스가 이제 어떤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장표 설명드린 것처럼 엔토스 컴포넌트 인프라스트럭처, 컨트롤 프레임,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지금 구글 GCP 콘솔에서 보실 수 있는 쿠버네티스 엔진과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엔진의 온프레임 버전, 두 가지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플레이는 아까 향후에 이따 설명드린 엔토스 컴피그 매니지먼트, 그리고 서비스 메쉬, 그리고 허브 커넥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엔토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면 그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별로 설정하시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엔토스 컴피그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클러스터 간의 동일한 설정들과 어떤 보안 설정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라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스티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뭐 서비스별로 상세 정보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서비스 간의 연결이라던가 아니면 트래픽들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토폴로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브 커넥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엔토스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글의 콘솔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K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온프렘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도 이제 GK 콘솔에서, 구글 콘솔에서 다 관리를 하시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온프렘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허브 커넥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뭐 지금도 뭐 AWS나 예전나 뭐 GCP나 다 마켓플레이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저희가 구성한 이제 온프렘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도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설치할 수가 있고 과금은 구글을 통해서 과금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는 GK와 GK 온프렘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의 컨트롤 플레인은 컴피그 매니지먼트, 허브 커넥트, 뭐 서비스 메쉬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 구성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와 또 GCP에서 사용하는 딱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엔토스 유즈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엔토스 좀 교육을 받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쓰는 온프렘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엔토스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엔토스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GK 온프레임입니다. 클라우드에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는 이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온프렘에다가 이제 구성을 할 때는 GK 온프렘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와 온프렘 간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따가 데모를 좀 보시겠지만 굉장히 좀 별로 복잡하지 않은 어떤 명령어라든가 설정, 얼마 간단한 설정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GK 온프렘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구성을 해서 뭐 서비스 메시나 마켓플레이스 등 여러 가지 엔토스 컴포넌트를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토스를 구성하실 때 사용하는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이제 GK 온프렘의 이제 어드민 클러스터나 유저 클러스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클러스터랑 유저 클러스터 두 개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어드민 클러스터라는 것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마스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가 이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이제 해서 HA 그 어떤 그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유저 클러스터가 실제적으로 이제 워커 역할을 하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GK 온프렘이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글이 지금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심에 있어서 이제 어디다가 설치를 하고 어디다 구성을 할 것이냐. 이 현재로서는 이제 VM웨어의 vSphere 제품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향후에는 이제 뭐 다른 제품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VM웨어, vSphere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VM웨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GK 온프렘 하심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좀 구매하셔야 되는 요건들이 있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GK에 사용 로드 밸런서라든가 인그레스용으로 이제 F5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GK 온프렘의 내부 네트워크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칼리코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GK 온프렘이라는 이제 그런 온프렘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VM웨어 기반의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 위에다가 간단한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VM을 통해서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신 이후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콘솔에서 동일하게 GK와 GK 온프렘을 같이 이제 보시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브 커넥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GK와 GK 온프렘 두 가지를 이제 GCP 콘솔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GK는 기본적으로 콘솔로 다 확인이 되시죠.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GK 온프렘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제 GK 커넥트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웃바운드 TLS 커넥션, 그러니까 이제 온프렘에서 이제 구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커넥션이 연결이 되시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GCP 콘솔에서 GK 워크로드와 이제 온프렘 워크로드 두 개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온프렘에서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에이전터라든가 이제 그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공인 IP를 꼭 붙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트를 형태로 통해서 접속을 하시던가 아니면 VPN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그런 보안성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컨피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대만 사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요. 이제 뭐 여러 곳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양한 곳에, 다양한 위치, 다양한 클라우드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정을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쪽 클러스터에는 뭐 설정을 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클러스터에는 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해도 어떤 그런 사람이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오류라던가 좀 잘못된 설정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피그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뭐 GitHub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런 소스 레파지토리에다가 설정을 올리셔서 그러한 설정들을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그 설정이 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링크를 잡아주게 되면 거기 이제 그 컨피그 매니지먼트에 있는 설정을 컨피그 매니지먼트 그 레파지토리에 있는 설정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마치 똑같이 이제 그 소스 레파지토리에 있는 컨피그가 바뀌게 되면 그 연결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의 설정들도 다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뭐 설정들을 바꾸신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컨피그 매니지먼트와 연결만 하시게 되면 중앙에서 설정들을 내려주시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은 다 그 동일한 설정들을 받게 되는 형태로 이제 어떤 컨피그레이션 설정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티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입니다. 이스티오는 이제 그 알고 계시는 오픈 소스의 그 이스티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라는 것이 이제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데이터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별로 이 파드별로 이제 그 프락시 형태로 이제 사이드카 형태로 이제 엔보이 프락시가 들어가게 돼서 어떤 프락시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던가 어떤 그 서비스 간에
인증을 한다던가 또 암호화된 통신을 하게 된다던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테스트를 할 때 뭐 일부 트래픽은 뭐 A 서비스를 보내고 대부분의 트래픽은 뭐 이제 B 서비스를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래픽들의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티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GK 온프렘 엔소스에서는 이 이스티오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라는 이제 매니지먼트 형태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라는 것은 이스티오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매니지 서비스 형태의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티오 API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티오랑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쉬를 사용을 해서 그 서비스 간에 사용하고 있는 얼마를 트래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뭐 에러가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어떤 로그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 다양한 로깅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연결에 대해서 가시성을 좀 확보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서비스 간의 트래픽이 어떻게, 그리고 연결도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비주얼하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쿠버네티스를 그냥 CLI 형태로 보시게 되면 어떤 그런 관계도를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거 찾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야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도 보기가 어려우신데, 서비스 메쉬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게 되고 그 연결의 트래픽이 얼마나 흐르고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가시성을 토폴로지 생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뭐 QPS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SLO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스택 드라이버를 보내서 앨럿을 띄운다던가 이제 그러한 기능들도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VM들의 마켓플레이스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구글이나 구글에도 마찬가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보통 이제 VM을 이렇게 띄워주는 형태의 어떤 마켓플레이스였습니다. VM으로 뭐 얼마를 띄우면은 VM 가격이 얼마고 뭐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가 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쓰셨다면,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이제 그 GK나 GK 온프렘에다가 바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GK만 사용을 하시면 크게 뭐 모르겠으나 GK 온프렘까지 엔토스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GCP에서 빌링이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빌링에 대한 관리도 좀 편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별도 이야기지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제품 파트너가 어떤 이제 고객에 따라서는 뭐 디스카운트를 따로 할 수 있는 뭐 프라이빗 프라이싱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또 고객별로 또 프라이빗한 카탈로그를 제공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연단위 뭐 계약들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넥스트에서 한번 저희가 찍어온 장표인데, 다양한 이제 그런 오픈소스나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고, 여기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온프렘이든 클라우드에 있던 것들 바로 설치가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엔토스 이제 마이그레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엔토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시면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이 다 뭐 VM 기반의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뭐 VM별로 뭐 돼 있다던가, 예를 들면 예전 같은 뭐 3티어 구조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하는 뭐 레가시 형태의 어떤 그런 서비스 형태라면, 그런 엔토스의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반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옮기시려면 그런 VM들을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레가시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떤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엔토스 마이그레이트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버추얼 머신들을 그냥 컨테이너로 바꿔주는
이제 뭐 그러한 이제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제품은 아직 GA는 되지 않고요. 이제 아마 올해 내로 GA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V2V, 그러니까 VM을 이제 VM으로 옮겨주는 이제 기능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2V는 버추얼 투 버추얼이라는 의미이고, V2K는 이제 버추얼 투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고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토스라는 게 이제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엔토스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토스의 컴포넌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GK 온프렘, 서비스 메시, 이제 컴플릿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글 엔토스 교육을 받으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K 온프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GK 온프렘 데모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패킷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이라는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서버를 하나 빌린 거죠. 빌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VM이라는 이제 그 패킷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이제 나트라든지 뭐 DX 서버라든지 뭐 나티게이트용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들 하나 받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제 VM을 하나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이 GK 온프렘을 이제 구성하시는 데에서 핵심되는 VM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5의 이제 빅 IP 로드 밸런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하드웨어 장비도 있겠으나 VM 형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K 온프렘을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GK 온프렘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요 박스, 파란색 박스가 ESXi 서버 한 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여러 대 ESXi 클러스터가, VM이나 ESXi 클러스터가 되겠죠. 한 대에다가 이제 ESXi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V센터를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V센터를 구성을 하시게 되고, V센터가 이제 이 자기의 ESXi 서버를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 VM을 띄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F5 VM을 이제 오브의 엘리토커 다운을 받게 됩니다.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이 V센터에다가 적절한 명령을 보내서 어떤 VM들을 만들고, 그 VM에다가 이제 GK 온프렘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위한 기본 설정들을 다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설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설정된 그 GK 온프렘 클러스터의 상태들과 서비스들을 좀 확인하시고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하는 구성은 굉장히 심플한 구성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드민 워크스테이션 한 개도 간단하게 8920p에 8기가 램이고, 그다음에 V센터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테스트 환경이니까 뭐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해서 2V10에다 10G 램에다가 뭐 250기가 하드 정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빅 IP도 제일 작은 거. 어드민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클러스터를 그 제품을 3개가 필요하게 되고, 걔는 뭐 4V20P에 16기가 램에 뭐 100기가 디스크가 좀 필요하고, 유저 컨트롤 플레인은 실제적으로 이 워커 노드를 관리하는 유저 컨트롤 플레인을 또 4V CPU, 그 다음에 워커 노드 필요한 것들 뭐 4V CPU 8기가 램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VM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V센터에서 이렇게 확인이 딱 되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F5 정도만 설정을 하시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값들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구성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프렘 컴포넌트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드민 클러스터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어드민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GK 워커들을 관리하게 되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마스터 노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드민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드민 클러스터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제 특히 워커 노드 쪽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클러스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워커 노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저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은 그 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던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민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 유저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
그래서 이제 어드민 관련된 어드민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컨트롤 플레인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에 보시면은 그 쿠브 컨트롤의 명령어는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관리하실 때 쓰시는 명령어 어플리케이션 실행 명령어죠. 쿠브 컨트롤에 있고 GK 온프렘을 위한 GK 컨트롤이라는 명령어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K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GK 클러스터를 만든다던가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LTM L4 설정입니다. L4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팅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사용자 이제 파티션 부분에서 이제 그 어드민 클러스터랑 유저 클러스터라는 부분으로 파티션만 지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F5 설정은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그 아까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이 물리적인 구성 F5까지 물리적인 구성이 끝나시게 되면 이렇게 뭐 GK 프리페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GK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갈 거냐, 뭐 VSP 6.5 클러스터에 깔겠다, 그리고 어떤 버전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떤 키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vSphere, vCenter 서버의 IP는 어떤 게 되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어떻게 되면이며 어느 데이터 센터를 할 것이고, 어떤 클러스터, 어떤 리소스 풀이냐, 뭐 VM 네트워크는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적어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VMware에 대한 설정들을 쭉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설정한 VMware 어떤 클러스터, 어떤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고 이제 뭐 어떤 리소스 풀을 사용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에다 구성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걸 보시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쭉 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그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어떤 템플릿도 구성이 되시고 이제 어떤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동작을 또 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vSphere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아까 어드민 워크스테이션, 뭐 클러스터, 어드민 클러스터에 다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 vSphere 안은 그런 그 VMware 어떤 그런 VM들 관리 서버를 관리하는 안에 그 베어메탈 서버 안에 이런 VM들이 떠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K 컨트롤을 통해서 vCenter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런 어드민 클러스터가 이제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요. 또 그리고 유저 클러스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민 클러스터와 유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쿠브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설정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쿠브 컨트롤 명령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클러스터 내에다가 어떤 서비스를 올린다던가 이제 그런 클러스터 상태를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K 컨트롤과 쿠브 컨트롤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GK 온프렘 클러스터 설정을 하시고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쿠브 컨트롤 명령어만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설명드린 이제 그 GK 컨트롤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또 아래와 같이 화면으로 쭉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순서를 통해서 진행을 통해서 클러스터 구성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구성이 되면 이제 이렇게 형태로 아까 보여드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GK 어드민으로 시작되고 이제 유저 클러스터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 명령을 통해서 아까 GK 컨트롤 명령을 통해 가지고 VM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내부적인 설정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딱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GK 온프렘 로gin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GK 클러스터 그 콘솔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만든 유저 클러스터라는 것들이 화면에 딱 보이게 됩니다. 콘솔 창에서. 근데 콘솔 창에서 보인다고 이제 바로 접속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로gin을 하셔야 되는데 로gin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어드민 워크스테이션에서 필요한 명령어를 통해서 토큰 값을 꺼내시게 되고
그 토큰 값을 꺼내는 것들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로그인이 되시게 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GK 온프렘에 있는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구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콘솔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은 뭐 익스터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사이즈가 이제 서버가 아까 보신 VM의 3대였으니까 3대가 나오게 되고, 그 3개를 합친 vCPU가 12개이다. 그리고 메모리는 얼마나 쓰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게 되면, 로케이션이라는 부분만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온프렘인지, 이게 뭐 GCP에 있는 건지도 모르시게 되고, 사용을 하시게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K 온프렘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 GCP 콘솔에서 어떤 서비스 설정들을 이제 서비스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약간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쿠브 컨트롤에 GK 온프렘에 있는 마스터의 설정을 그 쿠브 컨트롤 명령을 통해서 설정을 이제 불러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GCP 콘솔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GK 온프렘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똑같은 것을 이제 온프렘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엔진을 만드는데 그럼 어디다가 만들 거냐? 이제 VM웨어 기반에다가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입니다. 서비스 메쉬를 설명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떤 그런 뭐 스위치라던가 L4라던가 뭐 L7 스위치 박스 형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 박스에 맞는 어떤 그런 로직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는 뭐 데이터 플레인과 뭐 컨트롤 플레인이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서비스도 비슷한 형태일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서버 박스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한데 묶여져 있고, 그래서 그 서버 안에서 서비스들이 처리가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서버 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 되실 거라면, 이제 SDN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스위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다니는 어떤 그런 데이터 플레인은 그 스위치에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어떤 데이터, 어떤 패킷을 어디로 던져주고 어디로 포워딩해주고 리다이렉션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스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제 SDN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해주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구글 뭐 AWS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클라우드 어떤 그런 벤더 제품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어떤 이런 박스 통에다가 설정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SDN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이쪽 트래픽들을 흘려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막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했다면, 이제 그 마찬가지로 서비스들은 이제 컨테이너화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단순하게 이제 딱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를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SDN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를 정해주시는 것처럼 이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의 플로우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런 스케일 업만이 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스케일 아웃으로 안 되고 이렇게 스케일 업을 계속 해야 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에서는 스케일 아웃으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니까 어떤 서비스 확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서비스 자체별로 하나하나씩들이 굉장히 조그맣고 단순하고 그것들만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메쉬를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서비스 메쉬 관련한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프락시 통해 다니는 데이터 플레인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그런 사용량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트래픽 컨트롤이라든가 뭐 보안이라든가 정책을 내려준다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은 뭐 아웃바운드 피처라든가 인바운드 피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다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서비스 메쉬의 가장 기본은 이제 그 이스티오고, 이스티오에서 사용하시는 그 어떤 컨트롤 플레이에 사용하시는 그 프락시, 사이드카는 이제 엔보이 프락시를 사용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보이가 어떤 데이터 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락시라는 게 그 대행자라고, 뜻이 대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 파드에 있는 그런 그 실제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의 서비스와 통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그 프락시한테 얘기해주면 이 프락시가 설정의 컨트롤 플레인에 따라서 이쪽 뭐 서비스 연결한다던가 또 저쪽 서비스 연결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그런 컨테이너, 자그마한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컨트롤 플레이는 상단에서 이스트에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구성하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그리고 서비스 메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 플레이는 프락시, 엔보이 프락시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스티오의 컴포넌트로는 뭐 파일럿, 믹서, 그리고 이스티오 시큐리티라는 부분이 쥐스타딜이라는 게 있고, 뭐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파일럿은 컨트롤 플레인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믹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스타델은 이제 인증과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트롤 플레인을 이제 그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엔보이에 대한 설정을 내려줌으로 해서 어떤 암호화된 통신을 한다던가, 또 트래픽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또 인증을 한다던가 하는 역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인그레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용자가 이제 어떤 서비스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LB는 이제 가장 L4 정도만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안에 그 인그레스, 이제 엔보이 프락시 인그레스 통해서 어떠한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그레스가 이제 프론트엔드로 던지게 되면 이 프론트엔드도 필요한 것들을 프락시를 통해서 뭐 사진이라던가 뭐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트래픽들이 조절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스티오를 사용을 하시게 됐을 때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이제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토스라는 것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한 개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멀티 클러스터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할 것이냐까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양한 곳에 만들고, 설정도 뭐 컨피그 매니저먼트 통해 가지고 이제 일치시키고 설정을 내려줬는데, 클러스터 간에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시겠죠. 왜냐면은 A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뭐 A지어에서도 하고 싶고, B에서도 하고 싶고, C에서도 하고, 멀티 클러스터 형태로 멀티플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A로 들어온 것들이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통신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런 멀티 클러스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싱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한 개의 리전의 그 GK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한 프로젝트 안에 이제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클러스터 1번에만 구성을 하시게 되고, 이제 클러스터 2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모트 호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심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멀티 클러스터인데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거나 뭐 다른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GK와 뭐 GK 온프레임을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뭐 그런 네트워크의 다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별로 이제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을 따로따로 설치하신 다음에 어떤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데이터들을 서비스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도 이제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이스티오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의 어떤 그런 통신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화 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용량 DB라든지 뭐 꼭 그런 컨테이너를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스티오를 쓰면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컨테이너들과
바깥에 있는 그런 베어메탈 서버들과의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이제 이스티오 with VM이라고 해서 그 GK 클러스터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그리고 이제 그 온프렘에 있는 그 베어메탈 서버 VM들에다가 리모트 설정만 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구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가 거의 완벽 통치학처럼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것도 저희가 이제 그 구글 넥스트에서 좀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이토스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구글 GCP 파트너사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구성과 이제 거의 유사하시죠. 다른 클러스터인데 이제 그걸 이제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아까 서비스 메시랑 동일한 설명이신데요. 요거 이스티오라고 쓰시는 부분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다 설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이스티오 구성을 하셔가지고 설정들을 하셔야 되고 그 이스티오에 대한 장애 같은 부분들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지를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이스티오를 매니지하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 메시 설명하는데 파워드 바이 이스티오 AP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티오 API를 사용을 해서 했는데 이제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쓰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쓰시는 거잖아요. 이제 VM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스티오 서비스, 이스티오도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지원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스티오를 이제 엔토스랑 같이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제품이 이제 뭐 구글에서 말하는 트래픽 디렉터인데 너무 구글 제품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그런 클러스터만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트래픽 디렉터가 아니더라도 뭐 서드 파티 뭐서 컨트롤 플레인 연결할 수도 있다 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뭐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시던 뭐 이스티오를 사용하시던 어떤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멀티 클러스터 간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에 어떤 트래픽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온프레임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뭐 쪼개서 올리시는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노리스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서비스로 나눠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서비스는 온프레임에 놓을 수도 있으신 거고요. 또 일부 서비스는 이제 구글에 놓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성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중요 서비스는 뭐 데이터들이 있는 것은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 내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없는, 보안 정보들이 없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에 놓고 뭐 사용하시는 형태,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메쉬 데모라고 설명을 써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택 드라이버에 있는 그런 서비스 메쉬 창에 가서 보시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어떤 곳으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어디가 문제가 있고 트래픽이 얼마가 흐르고 있고 뭐 에러 레이시 얼마가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좀 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보시는데 굉장히 수월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시성이 생기시게 되니까 뭐 장애 처리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해지게 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쿠버네티스 맨날 하고 했지만은 사실 어려운 거는 굉장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정이 뭐 야물 파일로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뭘 바꿔야 되는지 좀 가끔씩 이렇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좀 이제 가시성이 있고 보시게 되면 사실은 야물 파일을 다 자기가 안 만들었더라도 요거를 좀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컨피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제 멀티플하게 이제 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쭉 구성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만 구성을 하신 거죠. 온프레임이 됐던 뭐 GCP가 됐던 뭐 GCP 여러 프로젝트가 됐던 구성만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정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한다던가, 뭐 컴피그, 뭐 보안을 어떻게 하고,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사용자가 들여보낼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하셔야 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개의 클러스터 관리하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뭐 10개가 클러스터가 10개가 된다고 했을 때 설정들을 또 일일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관리하시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Git 레파지토리에다가 딱 넣어주시게 되면 그 레파지토리의 설정을 보고 동일하게 그런 설정들이 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클러스터 안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설정만 들어가시게 되면 동일한 설정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고, 그리고 레파지토리의 설정이 바뀌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동일하게 다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가 이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컴피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쿠브 컨트롤에다가 이제 필요한 야물 파일 형태라는 설정을 넣어주시면, 설정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토리지 구글 APS.com이라는 구글 스토리지 API를 사용하시게 되고, 어떤 뭐 레파지토리가 있고 거기서 그냥 어떤 야물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뭐 설치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접속을 하기 위해서 키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컴피그 매니지먼트 설정을 디플로이 하시게 되면은 뭐 설정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피그 매니지먼트 야물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뭐 클러스터 네임은 어떤 클러스터를 쓰게 되고, 그리고 뭐 마스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이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컴피그 매니지먼트용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Git 임포터, 뭐 모니터, 뭐 싱커 해서 써 있는 그대로시겠죠. 딱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라는 것은 이제 그 Git 레파지토리를 계속 보시는 걸 거고, 뭐 싱커는 싱크를 맞춰주는 것일 거고, 뭐 Git 임포터는 뭐 기술 뭐 임포트하거나 뭐 그런 형태의 뭐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개의 서비스가 구성이 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되면은 또 설정을 업데이트한다던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2분 정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장시간 들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